안녕하세요. 하얼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샤마이즘,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의 샤마이즘, 한국의 샤마이즘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요, 한국의 샤마이즘과 기독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한국의 샤머니즘의 특성이 무엇인가? 먼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수천 년 동안 한국 민족의 의식구조, 또 수천 년 동안의 한국인의 신앙, 이런 패턴을 지배해온 것이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무격신앙, 혹은 또 무교라고도 불리는 샤머니즘입니다. 이 샤머니즘은 과거 수천 년 동안의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한국인의 신앙의 패턴을 이렇게 지배해온 그런 것이 한국의 샤머니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그 심성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이 샤머니즘입니다. 지금은 뭐 교회 안에까지 이 샤머니즘이 침투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샤머니즘은 한국의 샤머니즘은 뭐 다른 나라의 샤머니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이상한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외국의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한국의 샤머니즘은 특성이 뭐냐면 첫째로 너그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 너그럽습니다. 뭐 다의 뭐 종교가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한국의 샤머니즘은 너무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한국의 샤머니즘은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을 핍박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다 수용을 합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샤머니즘의 특성입니다. 네, 다른 종교나 다른 한국 샤머니즘과 다른 어떤 사상을 배척하거나 밀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수용을 시키는데 문제는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국의 샤머니즘 하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요. 한국의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그런 특성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샤머니즘은 자신의 본질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또 자신의 본질을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도 절대로 자신의 본질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샤머니즘은 절대 변화하지 않고요. 그 한국의 샤머니즘에 뭐라 그럴까요? 접촉하는 한국의 샤머니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기 색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의 샤머니즘의 아주 특성입니다. 아주 어떤 사상이든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거를 핍박하거나 밀어내지 않으면서 그죠? 밀어내지 않으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샤머니즘하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고 수용을 하고 자기 색깔로 물들어버리는 것이 한국의 샤머니즘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샤머니즘은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인의 특성, 한국의 심성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한국의 샤머니즘 아닙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인 샤머니즘의 특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냉철하게, 아주 냉정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또 한국의 샤머니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호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준 영향이 무엇인가? 한국 기독교와 한국 샤머니즘에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뭐고, 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해 봐야 할 것이 이 한국의 샤머니즘이다라고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샤머니즘은 상당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의 그 샤머니즘의 그 특성은 다른 것을 수용하면서 자기 색깔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샤머니즘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고유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그 몽고, 만주에 있고, 이렇게 거쳐 있고요. 특히 한국, 또 아래는 그 일본, 이게 여기까지 널리 퍼져 있고요. 또 위는 시베리아와 그 중앙아시아, 여기까지 시베리아가 중앙아시아 여기까지 보편적인 종교 현상이 샤머니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위로는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이르기까지 아주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이 이 샤머니즘이시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체계적인 교리,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요. 그냥 애니미즘에 연유한 아주 원수 종교죠. 이 샤머니즘이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처럼 어떤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뭐 불경이나 성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으면서도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그 신앙을 지배해온 아주 그런 무서운 힘이 있는 것이 이 샤머니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애니미즘에 연유한 아주 원시적인 종교가 이 샤머니즘인데요. 그 샤머니즘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어떤 것든 자기 색깔로 물들어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은 그것을 수용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뭐 시베리아면 시베리아, 또 아래 중앙아시아면 중앙아시아, 이 샤머니즘을 수용하는 그 지역의 것과 그 민족에 따라서 그 샤머니즘의 특성을 또 달리하고 있죠. 중앙아프리카에 가면 그쪽만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과 또 중앙아시아, 또 시베리아 쪽 샤머니즘하고는 그것을 수용하는 지역이나 수용하는 그 민족에 따라서 특성이 매우 달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원래 그 북방 문화권에 속해는 여러 다른 민족의 샤머니즘에 비해서 한국의 샤머니즘은 아주 발달한 형태의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샤머니즘입니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샤머니즘보다도 더욱더 발달해 있는 것이 한국의 샤머니즘이다라고 얘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국의 샤머니즘의 특성을 보면은요, 특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첫째로 한국의 샤머니즘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죠?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그 민족과 함께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인의 민족성, 그리고 한국인의 어떠한 사고 방식, 이런 한국인의 그 신앙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이 한국의 샤머니즘이다. 그 실로 그대로부터 현대 무속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천 년 전부터 현대 무속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민족성 사고방식, 그 신앙을 지배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그 일괄되게 한국 문화사 속에 흘러온
역사적인 종교 현상이 한국의 사마니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그 사마니즘 연구는 한국인의 정신구조 또 나아가서 문화와 심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국의 사마니즘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사마니즘의 특성이 뭐냐면요, 끈덕진 생명력입니다. 너무 이 생명력이 너무 끈적여요. 그리고 또 놀라운 수용력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한국의 사마니즘 뭐 조직도 없거든, 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애니미즘에 의해서 나타난 종교 현상인데요. 그러나 이 한국의 사마니즘 끈덕진 생명력과 아주 놀라운, 정말 너무 놀라운 수용력,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륙에서 다른 종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륙에서 불교 또 유교, 도교 이런 대중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크게 들어와서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불교도 많이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유교 또 도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크게 번창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종교도 이 사마이즘을 완전히 제압한 종교는 종교가 없어요. 오히려 어느 종교든지 그 한국의 사마이즘에 흡수되어 버리는, 흡수돼 변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마이즘은 다른 종교가 대륙에서 들어와서 타 종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여러 종교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샤마니즘 그 자체는 전혀 변질되는 것도 없고 또 계속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종교가 많이 들어왔어도, 다른 종교가 많이 들어와서 번성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샤마니즘은 절대로 타 종교 영향을 그렇게 없이 변질됨 없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샤머니즘의 그 끈덕진 생명력,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놀라운 한국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그 포용력, 수용력,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은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생명력이 굵고 포용력이 강한, 수용력이 강한 그런 한국의 샤머니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의 샤머니즘은 현대 문명 첨단을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의 의식 구조와 신앙 태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한국의 샤머니즘은 첨단의 현대 문명을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 또 한국 사람들의 그런 신앙 태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프레임 위에 놓고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고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샤머니즘은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의 그 정신과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샤머니즘이. 그래서 한국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요. 어떤 유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니고 한국인의 신앙을 지배하는 거, 또 한국인의 어떤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 한국인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샤머니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샤머니즘의 그 특성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샤머니즘과 우리 기독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